안녕하세요. 박형주입니다. 휴가를 간 유석현 앵커를 대신해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제가 여러분들과 수도권 투데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가 취득세를 인하하면서 이 취득세가 주 세입원이었던 지방정부가 큰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 같은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전면 삭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경기도 재정난은 어느 수준이고 또 경기도의 무상급식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더위에 지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가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을의 대표적인 음식이죠. 이 늙은 호박과 무. 이야기로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또 무엇에 대하여 시간에는 이 소통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요즘 이 괴테는 타인과 어떻게 소통을 했는지 독일의 문호 괴테의 대화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방송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신 분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샵 0945 50원의 유료 문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8월 19일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입니다. 제가 해외 공연 많이 다니는 거 아시죠? 해외에 나갈 때마다 저는 팟캐스트에서 YTN을 검색해서 다시 듣기도 하고 스마트폰으로도 실시간 YTN FM을 청취합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YTN FM 수도권 투데이 꼭 기억해주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도 YTN FM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내년도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의회 민주당에서는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서 갈등이 예고되는 상황인데요. 현재 경기도의 재정난은 어느 정도고 또 앞으로 경기도의 무상급식은 어떻게 될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김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동근입니다. 네네. 자, 먼저 경기도의 재정난이 어느 정도인지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올해 경기도 재정이 부족한 결함은 약 1조 500억 원 정도에 이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재정난이 어렵게 된 원인은 저희가 볼 때는 우선 세입 세출을 다 볼 수 있는데 세출이 보다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 2년 동안의 복지 예산이 경기도의 경우에 약 1조 4천억이나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네네. 더욱이 내년에는 복지에 한정해서만 추가적으로 3천억 원이나 이렇게 추가 부담이 예상이 되는데 예. 이런 것은 이제 정부가 복지를 계속 늘리면서 아울러 그 부분에 있어서 지방의 부담이 계속 따라서 이렇게 늘게 되는데 네. 이 증가하는 것이 너무 급속하게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재정이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못 맞춰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또 하나는 세입의 측면에서 보면 네.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축소가 되는 것이 큰 이유입니다. 예. 경기도 도세 중에서 부동산 거래로 인한 취득세가 전체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전년 동기 7월을 기준으로 볼 때 전년 7월에 비해서 올해 7월이 주택 거래량이 24%가 감소가 돼 있고요. 네. 또 올해 6월 대비 올해 7월은 거래량이 무려 70%나 이렇게 급감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태에서 도세에 차지하는 비중이 56%나 되는 이런 것이 급격하게 영향을 받게 된다면 예. 도로서는 정말 이 재정난을 어떻게 헤쳐가야 될지 굉장히 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은 줄고 또 앞으로도 더 줄어들 예정인데 나갈 돈은 계속 늘어난다. 이런 네, 말씀이신데요. 맞습니다. 뭐 네네. 가게도 이럴 때는 이제 그 지출을 좀 삭감하게 되는데 네네. 그러면 어떤 예산들을 경기도는 좀 줄일 예정이십니까? 예, 이것은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선 공무원부터 저희가 솔선수범해서 깎아갈 생각입니다. 예. 올 하반기에 공무원 관련 예산 93억 정도를 자를 거고요. 예. 내년도에는 157억 정도를 자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도지사, 부지사님들께서는 연봉
한 300만 원씩 줄게 될 거고요. 예. 그다음에 2급, 3급 공무원들은 연봉 200만 원 정도씩 되고요. 예. 또 일반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시간의 수당 같은 부분들을 전부 20%까지 이렇게 삭감을 통해서 예. 저희들이 허리띠를 졸라맬 겁니다. 또 모든 사업을 이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업을요? 네네. 시군의 보조 사업이라든지 산하기관, SOC 등 대규모 투자 사업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예. 모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국비 지원에 대한 도비 부담도 2,300억 원 정도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네. 이 의미는 뭐냐면 국가에서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데도 도가 거기에 매칭을 못해서 국가에서 오는 돈조차도 포기하겠다는 뜻입니다. 예. 그 포기하는 액수가 4천억에서 5천억 정도가 될 겁니다. 예. 이런 정도로 고육지책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삭감할 계획인 여러 예산 가운데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게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내년에는 전액 삭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네네. 했거든요. 네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우선적으로 보면 우선 무상급식에 대해서 그 부담할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부터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무상급식은 교육청의 사업입니다. 도나 시군은 법적 책임은 없지만 재정 여건에 맞춰서 지원을 해줬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도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감당 못할 때는 우선순위가 우선 도가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집행을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예. 들면 영유아 보육료라든지 장애인 수당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소득층의 생계 유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부터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먼저 집행하고 예. 그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는 과연 SOC에 먼저 투자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무상급식에 먼저 투자하는 게 좋으냐 문화사업에 먼저 투자하는 것이 좋으냐라는 것을 생각할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 현재는 도가 직접적으로 법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부분만도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 제 입장에는 일단은 이 무상급식은 도 교육청의 고유 사업이니까 우선 재정적으로 볼 때 현재 교육청이나 도가 상대적으로 도보다는 예산이 더 나은 입장입니다. 예, 예. 그래서 우선은 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감당을 못할 때 교육청과 시군이 감당을 해주고 예. 그다음에 도가 내년에 혹시 재정이 더 나아지거나 아니면 좀 여유가 생긴다면 예. 그때는 저희들도 지원하게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그 경기도가 주체가 돼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 관련 사업은 반드시 집행을 해야 되고 하지만 무상급식 관련돼서는 이게 교도육청이 주관이 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시가 지원하는 부분을 삭감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삭감을 하게 되시는 건가요? 전액 삭감이라고 하셨는데. 예, 우선 올해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이 한 860억 정도가 됩니다.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준은 원칙적으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가 직접 부담하지 법적의 의무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삭감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보고 예. 그다음에 도가 먼저 충당할 것을 충당하고 그다음에 해야 되는데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삭감의 기준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어느 정도 삭감되는 겁니까? 860억 원이라고 예, 들었는데. 우선은 860억 원을 전부 삭감 대상으로 놓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동안의 무상급식과 관련된 예산은 어느 정도였고 네. 또 그 경기도가 부담했던 비율은 어느 정도였나요? 그러면요? 예. 경기도 전체의 무상급식 예산은 올해 기준으로 7,130억 정도로 알고 있고요. 예. 그중에 이제 경기도가 지원해 줬었던 것이 860억이니까 약 12% 정도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 12%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 요건이 가능하면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지원해 주기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100% 가운데 12%면 나머지 80% 이상은 가능하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네. 무상급식은 계속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게 과연 어떤 영향이 있을까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가 만약 이 부분에 860억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육청이나 시군에서 부담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예. 그 경기도 내 개별적인 시군 지자체에서는 그래도 무상급식을 계속하겠다. 뭐 이런 입장들을 많이 전한 것으로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는데요. 네네. 그렇다면 오히려 그 경기도 지자체 내에서도 재정 사정이 안 좋은 곳은 많은데 이런 네네. 곳은 무상급식을 계속 진행을 하는데 경기도는 지원을 안 하겠다. 이러면 좀 경기도에서 여론이 좀 안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도 오죽했으면 이런 고육지책을 생각했겠습니까? 시군 같은 경우에는 도와 달리 그 군 세입이 안정적인 측면입니다. 상대적으로. 예. 도의 같은 경우에는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도 재정만 허락한다면 무상급식 지원하고 싶습니다. 네. 그 이제 예산과 관련된 것은 의회 이제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요. 경기도는 네네.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지금 여기에 협조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협의는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저는 이 부분을 의회랑 같이 논의하는 것이 참으로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도의 재정 상황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과연 현실적으로 어느 부분을 삭감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 깊이 논의한다면 상당 부분 공감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제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호소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도의 재정을 어떻게 지금 위기 상황을 풀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예. 머리를 맞다고 출구 전략을 해야 됩니다. 어느 부분은 성역이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무상급식과 관련된 논의가 한참 진행됐을 때 이게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네. 보편적 복지에 대한 어떤 가치의 문제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적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경기도는 저도 알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무상급식은 다른 것보다 좀 그 후에 있다 이렇게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의 상황 속에서는 예. 이게 가치와 철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정 현실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무상급식이 옳으냐 그러냐를 저희가 따질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지원 가능한 예산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예. 저희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재정 여건이 가능하다면 네. 무상급식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의회에서 논의되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요. 좀 더 지켜봐야 네네.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네. 김동근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었습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들을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박서리 리포터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부천 국제 만화 축제를 다녀오셨군요. 네, 부천에 있는 한국만화박물관에서 열린 부천 국제 만화축제에 다녀왔습니다. 네. 벌써 16회째를 맞는 대회인데요. 올해는 지난 수요일에 시작해서 어제까지 열렸습니다. 예. 어떤 행사인가요? 네, 올해의 주제전은 이야기의 비밀이었습니다. 네. 만화의 이야기 전개 과정과 또 만화가 영화로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주로 담았고요. 최근 개봉한 설국열차의 원작이 만화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예, 예. 주제전에는 이 설국열차를 비롯해서 은밀하게 위대하게 미생, 미스터고 등을 전시해서 만화가 영화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워낙 많은 영화들이 그 만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네. 추세들도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을 한 것 같은데 예. 그 어떤 작가들이 참여를 했습니까? 예, 방금 말씀드린 이야기의 비밀을 주제로 만화 팬과 전문가들에게 함께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설국열차의 봉준호 감독 그리고 해외 만화가 등이 참여해서 팬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밖에 출판사 편집장들과 팬들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상영하고 만화 OST 콘서트 등을 여는 등 그야말로 만화 축제가 열렸습니다. 축제 속에 있는 시민들 만나봤거든요. 이들의 목소리로 현장 느껴보시죠. 되게 재밌어요. 완전 재밌어요. 짱 재밌어요. 되게 색다른 체험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작가님들이랑 모여서 벽을 허물고서 서로 얘기하는 것처럼 컨퍼런스도 하고 이번에 웹툰 작가들 많이 밀어줘서 전시회도 해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다양성이 있어서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단순하게 만화와 책만 전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들도 찾았던 것 같아요. 일본 만화 같은 것만 많이 접했었는데 여기 와서 한국 만화를 제대로 처음 알게 되어가지고 그 점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규모도 크고 뭐 정리도 잘 돼 있는 것 같고 분위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근처에서 사는데 해마다 천에 이 행사가 있을 때마다 애들을 데리고 오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이런 코스프레 행사도 있고 그래서 더 만화 축제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예, 올해로 이제 16회째라고 하니까 단골 고객들도 제법 생기신 것 같네요. 예, 마지막에 만나본 시민도 그랬고요. 벌써 16회째가 되다 보니까 특히 부천 인근 시민들은 정말 찾아볼 만한 행사다라고 이렇게 입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네. 시민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축제에 올해 특별히 더 축제를 축제답게 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만화 주인공 코스프레를 한 학생들인데요. 이제 코스프레는 우리나라에서도 낯설은 문화가 아니죠. 주로 10대, 20대 여성들 사이에서 아주 인기인데요. 네. 이 코스프레를 하는 이들을 코서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들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만나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디를 찾아가야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이 만화 축제 현장에 우리가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들이 코스프레를 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가는 곳마다 마치 화면 속의 만화 주인공을 보듯이 즐거워하는 시민들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즐기는 시민들과 코스어들 만나봤습니다. 엄마나 세일러문! 나루토랑 같이 사진 찍어. 나루토 언니 너무 멋있어요. 완전 똑같아요. 똑같아요. 막 그림자 분실수 막 쓸 것 같아.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언니 옆에 서야지. 찍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뭐 복장하신 거예요? 보컬로이드 CU 한복 버전이요. 개량 한복인데 한복을 그냥 살짝 부풀려서 좀 따로 개조를 했어요. 그냥 손바느질이랑 미싱이랑 살짝. 왜 이렇게 코스프레 해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인 걸 아무도 모르니까 뭔가 더 당당해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자신감을 갖는 것 같아요. 외국 유명 영화 영상물 리뷰가 노스텔지어 크리틱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가 그 사람이 된 기분? 실제 이 캐릭터가 됐다는 것 자체가 이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걸 함으로 해서요. 뭐 스트레스도 풀리고 뭐 사람들과도 많이 어울릴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예, 굉장히 들뜬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요. 네. 박서리 리포터는 코스프레를 한다면 어떤 캐릭터를? 세일러문? 저는 짱구가 좋더라고요. 아이고. 예. 어울리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코스프레 할 때는 그 평상시에 느끼지 못한 어떤 다른 사람이 돼본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네, 그 점이 코스프레를 하는 분들은 정말 가장 매력으로 느끼고 하는 것 같았고요. 예. 이번 만화 현장에서는요, 단순히 우리가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을 봤다라는 느낌이 아니라요, 정말 만화 주인공을 봤다라고 느끼는 그런 시민들이 많았어요. 특히 어린이들은 뭐 세일러문이 지나가면 정말 세일러문이 나타난 것처럼 즐거워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코스프레가 빛을 발한 곳이 한 군데 더 있었는데요. 여성 작가들이 꾸민 한여름밤의 메르엔전입니다. 메르엔은 독일어로 이제 작은 이야기라는 뜻인데요. 예. 우리가 어릴 때 자주 보던 동화를 일러스트로 만든 전시회였습니다. 뭐 알라딘, 신데렐라 등등이 있었고요. 이 동화 주인공 옆에 코스프레를 한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예. 어머니들이 굉장히 즐거워하더라고요. 지금 30대, 20대 정도 어머니들이 정말 즐거워하는 모습을 제가 오랜만에 봤는데요. 예. 보통 이렇게 가족들이 참여하는 전시회에 가면 아이들이 좋아하고 부모님은 그 아이들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 네. 어머니들이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 보니까 우리 모두의 마음에 동심이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종의 재롱잔치 같은 분위기였을 것도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만화 축제에 온 엄마들을 보니까요. 저희가 어릴 때는 만화를 보면은 좀 꾸중을 듣는 분위기였었는데, 요즘은 만화를 어머니들이 부모님들이 권장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느꼈거든요. 만화에 대한 인식이 예전과는 달라졌구나 느낄 수 있었는데요. 부모님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지금 만화 축제 한다고 해서 애들 웹툰이나 이런 거 좋아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만화를 좋아하고 애들도 좋아하니까 겸사겸사 같이 해서 왔어요. 저 어렸을 때 봤던 만화 본 거 더 좋았고 애들 보여주는 것도 좋고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만화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그래서 아이하고 와서 진짜 이렇게 좀 보게 되니까 좋은 것 같고 또 어른들의 생각이 좀 바뀌지 않았나 싶어요. 저희 때는 만화가 안 좋고 좀 이렇게 음성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또 폭력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많았는데 지금은 감성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단순히 오락용 만화도 있지만 학습용
여성 만화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각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용이한 점이 있는 것 같고 본인들도 이제 만화를 보면 따라서 그려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활동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만화에 대한 장점들 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 밖에 또 만화의 좋은 점, 이번 축제에 참여한 여성 만화가 이시연 선생님에게 들어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교과서도 다 교과서 만화가 나오고 교과서 내에서도 만화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우리 예전에는 자료 사진, 자료 그림 이게 전부였는데 지금은 만화 교과서도 많이 생겼고 학습 만화, 교양 만화 이런 것들이 거의 만화로 많이 풀어지고 굉장히 높이 올라간 것 같아요. 만화 내용 자체가 소설이나 영화보다 훨씬 더 판타지하고 조금 더 미래지향적이거든요. 만화에서 예전에 나왔던 아톰이라든가 뭐 굉장히 판타지 SF적인 것들이 이제 실현이 되고 영화화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만화가 훨씬 더 미래지향적인 것 같아요. 훨씬 더 상상력이 많고. 네, 이제 만화 축제는 끝이 났지만요. 예. 부천에 있는 만화박물관을 방문하시면은요, 상시 전시된 내용으로 다양한 만화 전시를 볼 수 있거든요. 뭐 어린이들에게도 좋지만 또 어른들이 3, 40년 전 만화를 이렇게 만화방을 재현했던 곳도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가보시면 뭐 추억도 느낄 수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만화 이야기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부천 국제 만화 축제 현장 박설희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시대와 장소, 남녀노소,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의 감각을 깨우는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름다움, 미, 뷰티입니다. 경기도가 2013 대한민국 뷰티 박람회로 오는 9월 10일부터 15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뷰티의 가치라는 주제로 화장품, 헤어, 에스테틱, 네일, 스파, 성형 등 국내 최대 규모의 뷰티 산업 종합 박람회로서 뷰티 비즈니스의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당신을 위한, 당신에 의한 뷰티, K-뷰티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대한민국 뷰티 박람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검색창에 뷰티 박람회. 안녕하세요. 가수 인순입니다. 저는 외국에 있는 딸과 자주 전화로 안부를 묻곤 하는데요. 아무래도 외국에 있다 보면 가장 궁금한 게 우리나라 소식인 것 같아요. 신속한 뉴스와 다양한 정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까지 YTN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이제는 미국 LA에서도 100.3 HD2로 YTN 뉴스 FM을 들을 수 있다고 하니 더 기대가 됩니다. FM 94.5 YTN 뉴스 FM 많이 사랑해주세요. 어제보다 더 아름답고 힘찬 오늘을 살아봐요. 그때와 함께 지금 열어가는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자, 오늘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시간에는요, 대표적인 가을 음식이죠. 늙은 호박과 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또 무엇에 대하여 이 시간에는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또 파우스트의 작가 이 괴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독일의 대문호 괴테 과연 어떻게 타인들과 소통을 했는지 그의 대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우물정 0945 샵 0945 50분의 유료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섭 아나운서.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어젯밤 11시 15분쯤 서울 번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31살 김모 씨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바로 옆에 주차된 차량 2대에 옮겨붙어 소방서 추산 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양악수술 후유증을 비관한 20대 남성이 한강에 투신해 구조됐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어제 새벽 5시쯤
서울 합정동 한강시민공원 망원지구 둔치에서 25살 한모 씨가 스스로 한강에 뛰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투신한 지 10분 만에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 불명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에 받은 양악 수술 때문에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고민을 터놓던 한 씨가 갑자기 한강으로 뛰어들었다는 친구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서울 논현동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서 턱 안면 윤곽 수술을 받던 30대 여성이 숨져 경찰이 조사에 나서는 등 양악 수술 관련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10분쯤 서울 논현동 다세대 주택 3층 28살 박모 씨의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날 당시 집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집안 15제곱미터 같아 소방서 추산 87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식탁 위에 켜둔 촛불 때문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알고 먹어야 보약.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네, 오늘 서울에는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아주 조금씩 주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폭염도 끝을 서서히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는 저희들이 조금 일찍 가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가을 음식 늙은 호박과 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중앙일보 박태균 식품의학 전문기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사실 저는 여름 보양식도 이번에는 좀 변변히 못 먹었는데 벌써 가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늙은 호박 이건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 먹어왔다고요? 예, 뭐 아주 친숙하죠. 예. 뭐 속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가지 얘기 해보면요. 예. 호박이 덩굴째 들어온다. 또 호박씨 깐다. 또는 뭐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대나. 예. 또는 호박에 말뚝박기.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예. 호박 입장에서 보면 가장 억울한 속담이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대나 이거일 것 같습니다. 이것도 속담이군요. 예, 호박이 수박보다 확실히 못하다 이런 표현인데요. 예, 예. 적어도 겉모습은 몰라도 속에 들어있는 영양 또는 그 건강 성분 이거는 호박이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이제 영양학자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습니다만 그 외국에서도 서양에서도 호박은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예, 서양인들도 호박을 굉장히 정겹게 느끼는데요. 예. 신데렐라가 파티에 타고 간 것이 호박 마차고, 그다음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그 할로윈데이에 그 호박을 들고 다니거나 호박 가면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호박에도 종류가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뭐 애호박도 있고 단호박도 있고. 예.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데요. 예. 무게로 말씀드리면 무게가 20g밖에 안 되는 장난감 호박이 있고요. 예. 그런가 하면 300kg에 달하는 대서양 자이언트도 있습니다. 예. 정말 다양한데요. 우리 국민에게 익숙한 그런 품종은 늙은 호박이 있고 애호박은 우리가 또 어린 호박이라고도 얘기하죠. 예. 또는 단호박도 있고요. 그건 같은 말로 밤호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예. 또 화초호박이라고 하는 약호박도 있고 또 국수호박도 있는데 국수는 그 서양의 스파게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스파게티 호박이랑 같은 말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그 음식 이름 앞에 뭐 늙은 이런 걸 붙이는 건 그렇게 제 기억으로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예. 그 왜 늙은 호박이라고 하는 건가요? 예, 그건 여름에 따지 않고 밭에서 여름에 그대로 익혀서 늦가을에 수확하기 때문에 이걸 늙은 호박이라고 합니다. 예. 적어도 한 몇 개월은 더 늙은 거죠, 그러니까. 네, 청둥호박 또는 맷돌호박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예. 이걸 흔히 이제 우리가 가을 보약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짓날 늙은 호박을 삶아 먹으면 1년 내내 무병한다 하는 옛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예. 예, 늙은 호박은 그냥 졸여 드셔도 맛있고 죽으로 드셔도 맛있습니다. 예. 그 늙은 호박 하면 이제 뭐 그 대표적인 노란색 식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겉도 노랗고 속도 노랗죠. 뭐 당근이라든가 고구마, 귤같이 이거 다 이제 노란색 식품에 속하는데 예. 그 노란색의 그 비밀은 베타카로틴의 색깔입니다.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비타민 A로 바뀌는 그런 물질인데요. 예. 그 유해산소를 없애는 항산화 성분이기 때문에 암이라든가 심장병, 뇌졸중 같은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진 영양소입니다. 예. 흡연자에게도 좋다고 들었는데요.
예,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오랫동안 담배를 핀 남성에게 최고의 폐암 예방약은 호박하고 당근, 고구마다 이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예. 역시 이제 베타카로틴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세 가지 채소를 가장 많이 먹은 담배 피는 남성의 경우는 폐암 발생률이 가장 적게 섭취한 집단의 절반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예. 같이 담배를 피더라도 훨씬 더 이롭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 많은 분들이 이런 건 상식으로 아실 것 같은데요. 네네. 특히 늙은 호박이 산모에게 좋다라고 그렇게 다들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예부터 이제 민간에서는 출산 후에 산모의 부기를 빼는 음식으로 늙은 호박을 보냈습니다. 예. 늙은 호박 삶은 물을 좀 마시게 했죠.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이뇨 효과가 있다는 건데요. 예. 거기뿐만 아니라 영양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산모의 영양 공급에 유익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요즘은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들 드시는 것 같습니다. 예, 생것의 열량이 100g당 27칼로리에 불과하니까 그 열량이 없다시피 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당뇨병이라든가 위장질환 환자에게도 추천할 만한데 예. 그 이유는 이걸 먹어도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고 또 위점막을 조금 보호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늙은 호박은 그러면 어떤 걸 먹습니까? 씨도 먹고 껍질도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저것 다 먹습니다. 예. 네, 속은 보통 호박죽, 호박김치 또는 차, 떡 이런 걸 해 먹고요. 씨는 빼서 잘 말려뒀다가 겨울철 간식거리로 쓰기도 하는데요. 예. 특히 이제 수험생에게 권할 만한데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마그네슘이라든가 또는 두뇌 활동을 도와주는 레시틴 이런 게 풍부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예. 우리 흔히 호박씨 간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호박씨가 머리에 아마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호박씨는 좀 많이 까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늙은 호박 이야기를 했고요. 또, 예. 가을철의 대표적인 채소하면 또 무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김장철에 많이 사용되는 무는 양배추라든가 케일, 배추, 브로콜리와 함께 배추과 채소로 분류가 됩니다. 배추과 채소하면 조금 생소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과거에는 이거를 십자화과라고 얘기했습니다. 잎이 열 십자 모양이어가지고 또는 양배추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같이 전부 다 웰빙 식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봄무도 있고 여름무도 있고 가을무도 있고 겨울무까지 다 있는데요. 예. 그중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것은 역시 김장철에 수확하는 가을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흔히들 겨울무가 제일 좋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나요? 예, 사실은 이제 건강에 제일 좋은 거는 겨울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겨울에 무, 또 여름에 생강을 먹으면은 의사를 볼 필요가 없다 이런 속담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즘은 생강 드시면 좋을 것 같네요. 또 겨울 물을 먹고 나서 트림을 하지 않으면 트림하면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인삼 먹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예찬을 했습니다. 예. 네, 사실 인삼을 겨울무를 마치 인삼에 비유해가지고 동삼이라고도 얘기했거든요. 네네. 근데 겨울무가 다른 계절의 무보다 영양적으로 특별히 더 나을 건 없습니다. 예. 다만 풀이 귀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비타민이라든가 미네랄 이런 섭취가 어려웠을 거 아닙니까? 예. 조상들에게는 겨울무가 정말 고마운 존재였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소화가 안 될 때 물을 드시기도 하는데요. 효과가 네네. 있는 거죠? 예, 별명이 천연 소화제입니다. 물을 많이 먹으면 속병이 없다는 옛말은 정말 잘 맞는 말입니다. 예. 그 이유는 물 속에 전분 분해 효소인 아밀라제 같은 다양한 소화 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 실제로 이제 시루떡에 물을 넣거나 또는 과식한 사람에게 무즙을 권한 것은 우리 조상들의 어떻게 보면 생활의 지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무의 소화 효소는 위의 통증과 위궤양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후에 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불쾌감을 느낀다면 물을 좀 갈아서 드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끝으로 좋은 무 고르는 방법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표면이 곱고 매끄럽고 단단한 그것이 좋은 무고요. 예. 들었을 때 좀 중량감이 느껴지는 것이 양질입니다. 또 진흙에서 자란 무가 달고 맛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예. 무는 사실 뿌리보다 무청에 훨씬 더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무청이 달린 것을 고르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올가을 늙은 호박과 무로 여러분들의 건강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박태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011년 브로드웨이 최신 흥행작인 뮤지컬 보니 앤 클라이드가 다음 달 4일 서울 중구 충무아트홀에서 국내 초연을 펼칩니다. 뮤지컬 보니 앤 클라이드는 1930년대에 실존했던 남녀 2인조 강도 보니와 클라이드의 실제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 작품인데요. 미국 역사에서 악명 높은 듀오이자 대공황 시기 미국 젊은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세기의 커플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진짜 사나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아기병사라는 애칭으로 인기를 얻은 박형식과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키, 뮤지컬 배우 겸 가수 리사 등 초호화 캐스팅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공황 당시 미국 젊은이들이 보니와 클라이드에게 열광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투데이 컬처 TV였습니다. 아하, 이것이 궁금하세요? 무엇에 대하여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지금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바로 알려주세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나 서울 전화 02-771-0945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이 괴테와 평생 현역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 괴테의 대화법이 주제네요. 자, 삼성가 여자들로 유명한 김종원 작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괴테 하면 그 대문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인들은 네. 그 대화에 그렇게 능하신 분들도 있지만 좀 그 눌변이신 분들도 있거든요. 글만 잘 쓰는 경우도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괴테와 대화법 이렇게 쉽게 연관이 안 되는데 이게 관계가 있습니까? 괴테는 사실 대문호라고 부르긴 하지만 예. 괴테는 작가라는 그 직업은 괴테가 한 그 일에 대해서 범주를 보면 굉장히 되게 좁은 범위예요. 부업입니까? 그렇죠. 정작 알고 보면 부업일 수도 있죠. 예. 거의 정치인 활동했고 궁정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괴테는 이 다음 6가지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예. 첫째, 남들이 일주일 동안 할 일을 하루 만에 해결했고 그리고 용인술에서 최고의 능력을 보여줬고 사람을 꿰뚫어보는 능력을 가졌고 수많은 자들의 멘토로 살아왔고 테크닉이 아닌 영혼으로 작품을 만들었고 이 모든 능력으로 평생을 거장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예.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글만 쓰셨던 분은 아닌 건 네, 분명한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괴테 대화법 핵심 내용은 네. 어떤 걸까요? 사실 뭐 요즘에 말하기에 대한 책도 많아요. 그래서 예.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도 말하기를 배우는데 유치원생들한테 말하기 테크닉을 가르쳐봤자 유치원생들하고 대화할 뿐이죠. 뭐 중학생하고 대화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모든 가면 뭐 배경 지식도 없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뭐 테크닉 가지고는 속에 할 말이 없으면 예. 테크닉 가지고는 모면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괴테는 2가지 핵심이 있었는데 일단은 할 말이 있어야 된다. 할 말이 있어야지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해도 하지 그냥 테크닉 가지고는 할 말이 생기지는 않잖아요. 그 두 네네. 번째는 두 번째 핵심은 경청이다. 그리고 할 말을 많이 만들고 막 사색을 해서 관찰을 해서 정보가 많이 쌓였지만 상대방이 무슨 말하고 있는지 경청을 해야지 내가 그 갖고 있는 정보 중에서 끄집어내서 무슨 말 할 수 있을 텐데 예. 듣지 않으면 무슨 말 할지 선별할 수가 없으니까 경청이 두 번째로 중요하다. 이렇게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안에 담는 콘텐츠 네. 그리고 콘텐츠. 경청. 그렇죠. 예. 그 사실 이런 이야기는 저도 많이 좀 들었는데 네. 말을 잘하려면 이 네. 2가지에 좀 네. 훈련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실제로 현실에 가보면 쉽지 않거든요. 네. 괴테는 어떻게 이런 걸 좀 연마를 그냥 했습니까? 뭐 할 말과 경청 가지고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 이게 사람하고 하는 거잖아요. 기계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 잘 알아야 돼요. 사람을 꿰뚫어 봐야 되는데 괴테는 일단 먼저 사람을 되게 용인술에 뛰어났어요. 그래서 나이 70이 넘고 나서 에커먼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괴테를 찾아왔는데 이때 괴테가 자기 누구나 이렇게 유명해지면 자기에 대한 글을 남기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직접 쓴 게 아니고 누군가 날 쓴 글. 이렇게 예. 나에 대한 존경심이 넘쳐서 너무 글을 쓰고 싶어서 그 쓴 글을 남기고 싶어 하는데 마침 에커먼을 대화를 해보니 에커먼이 문학적 소질도 있고 자신을 너무 존경해서 얘를 잡아야 되겠다. 얘를 자기가 살고 있는 바해 마을에 머물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에커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거의 꼬신 거죠. 이렇게 어떻게 했냐면 자네는 시와 비평에 뛰어난 자질이 있다. 그 분야에 천분을 타고났네. 그것이 자네의 일이니 그 일에 매달리게. 그러면 금방 든든한 생활의 토대도 마련되겠지. 생활의 토대가 마련되겠지. 넌 앞으로 나랑 같이 있으면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좀 약간 유혹한 굉장히 거죠. 결정적인. 예, 결정적이죠. 예. 굉장히 에커먼 못 살았기 때문에 거의 네. 괴테한테 찾아가는 것도 일주일 동안 걸어갔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딱 그거 파악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머물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부활절쯤 돼서는 자네도 놀랄만한 만큼 진척을 보이겠지. 자네는 최상의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최상의 방책을 갖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뭐 완벽하게 뭐 준비를 갖고 있다. 괴테가 뭐 최대 대문호인 괴테가 자신을 위해서 엄청난 걸 준비하고 있다는 그 쾌감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에커만 남아서 예. 결국 1000번을 만나요, 괴테를. 1000번을 만나서 쓴 책이 괴테와의 대화예요. 예. 그 책이 만들어지고 이게 거의 칸트조차 이렇게 굉장히 독일 최고의 양서다라고 할 정도로 무조건 읽어야 된다 할 정도로 엄청난 책을 만들어냈지만 예. 정작 에커만은 그게 첫 작품이자 마지막 작품이 되었고 그냥 괴테는 에커만을 적절하게 잘 이용해 먹었다. 이렇게 뭐 좋은 작품을 남겼지만 예. 이렇게 사람을 잘 이렇게 다뤄줄 수 있는 방법. 그럼 괴테는 그런 걸 알고 있었고 두 번째 관계에 대한 해법인데 보통 우리는 나야 비슷한데 좀 더 많은 성과를 이룬 사람들 보면 뭐 너라고 뭐 벌거 있겠어 뭐 뭔가 불법으로 뭐 이렇게 다 이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근데 괴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괴테는 우리는 자기 위에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함으로써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위에 있는 것을 존중함으로써 자유로워지는 거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위에 있는 것을 존경함으로써 자기를 거기까지 높이고 위에 있는 것의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우리 자신도 고귀한 것을 몸에 지니면서 아울러 그것과 동등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이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괴테는 중요한 거는 상대가 이룬 것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네. 상대를 소중하게 대한 마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맺었고 대화를 했죠.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완벽한 대화를 할 수 있었죠. 네. 근데 뭐 이런 대화도 그냥 쉽지는 않아요. 나와 전혀 성향이 반대인 사람을 만나면 쉽지가 않은데 이럴 때 괴테는 세 가지 방법으로 좀 그걸 조정했어요. 일단 첫 번째, 자신의 욕구를 자제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발전도 할 수 있고 완성될 수 있고 그 결과 어느 누구와도 상대할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예. 그 두 번째, 다른 사람이 자기와 조화를 이루기 바라는 것은 정말 어리석다. 어쨌든 다른 환경에 자랐으니까 어떤 한 사람을 언제나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보면서 그 개인을 탐구하고 그의 독자성을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격에 전혀 반대인 사람 만났을 때는 어떻게든 그와 잘 해 나가도록 이렇게 자기가 자기 마음을 조절하면서 계속 만나가면서 여러 가지 그 사람의 다른 면에 자극도 받고 발전도 하고 성장은 그 대화법을 구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네. 이게 저희들이 표현은 대화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뭐랄까요? 그 인격 수양에 가까울 만큼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 자제해야 되니까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실생활에 좀 응용을 해서 활용을 해서 이 괴테처럼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요? 괴테는 어릴 때부터 이 한 문장을 가슴에 담고 대화를 했는데요. 한 사람의 의견은 그 누구의 의견도 아니다. 둘의 의견을 공평히 들어야 한다. 이 문장을 가슴에 담고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괴테는 다시 한 번만요. 한 사람의 의견은 그 누구의 의견도 아니다. 둘의 의견을 공평히 들어야 한다. 둘의 의견을 공평하게 들어야 한다. 그래서 항상 경청을 했죠. 초등학교 때도 괴테는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서 친구랑 같이 시를 썼어요. 괴테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시가 최고다. 그러면서 근데 놀랍게도 모든 아이들이 자기 시가 최고라 생각하고 있다는 걸 괴테가 깨닫게 됐죠. 그러면서 다른 아이들은 나를 이렇게 좀 뭔가 얕잡아 보지 않을까, 자기가 최고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좀 더 남의 얘기를 들어보고 자기 제대로 자신을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경청에 대한 습관이 붙은 거죠. 예. 그러니까 나도 이만큼 했으면 혹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도 비슷한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충분히 내가 하는 만큼은 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전제로 했군요. 오늘이 이제 사실 저희들이 괴테 이야기하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괴테 이야기법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에서 소개해 주셨듯이 참 그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끝으로 뭐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요즘에 보면 사람들이 되게 살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저는 정말? 그렇게 어렵나? 이렇게 힘든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괴테가 아마 이 얘기를 들었어도 똑같이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괴테는 80년 내내 최고의 현역으로 살았으니까 어려움은 잘 몰랐거든요. 괴테의 살면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6가지 그 장점들을 이렇게 삶에서 장착하고 살면 좀 삶이 더 풍요로워질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게 생각나는데 제가 독일에서 발리나 강수진을 만났었어요. 근데 저녁을 먹으면서 좀 얘기를 했는데 강수진은 5개 국어로 해요. 5개 국어를 하고 하루에 18시간 동안 연습을 20년 넘게 했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물었더니 강수진 발레리나는
그게 보통이다. 저는 이런 게 보통이로 알고 보통의 하루를 그냥 꾸준히 보냈을 뿐이다. 예. 그냥 큰 꿈을 꾸지 않고 하루하루를 불태웠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보통 사람들도 그냥 뭔가 큰 걸 바라지 않고 하루하루를 괴테처럼 그냥 불태운다면 절실하게 자기 목표를 갖고 불태운다면 좀 더 아름다운 내일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대학교 때 그 레포트를 쓰기 위해서 파우스트를 읽으면서 굉장히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글만 잘 썼던 게 아니라 다른 것까지 잘했다고 하니까 괜히 좀 거의 심술이 납니다. 네. 예, 과연 정말 그 진짜 보통 분들이 오늘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괴테처럼 모든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으실지. 나 먹을 거 아니면 될 사람은 따로 있다라고 체념하실지.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괴테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쭉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은 특히 괴테의 대화법에 대해서 경청과 또 이야기의 내용을 채워라 이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김종원 작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은 누워 쉴 수 있는 휴가를, 아내는 로맨틱한 휴가를, 아이는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휴가를 원한다면 셋이 따로 가거나 셋이 몰디브로 가거나 어디에도 없던 휴가 몰디브에 있습니다. 대한항공 스리랑카 몰디브 주 3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의 남윤민, 그리고 구성작가 최유미였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